안녕하세요. 우아한 자기경영을 추구하는 우경입니다. 오늘은 린 그라본이 지은 진짜 끌어당김의 법칙 여기가 끝이 아니다 중에서 건강과 관련된 내용을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10장 몸을 살리는 길과 죽이는 길. 이쯤 되면 내가 맨손으로 그 말을 만들어내는 기적을 행하거나 카리브해가 내려다 보이고 하인들을 갖춘 저택에 살다가 실증이 나면 4대의 람보르기니 중 하나를 타고 6채의 리조트 중 하나로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게 되었을 것이다. 내가 에너지 흐름을 관리하는 법을 배운 후 삶이 변했을까? 겉으로는 그런 것 같다. 그러나 지금도 옛 신념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며 밸브를 닫고 좋지 않은 기분 가운데 빠져 있다가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일을 한다. 때로는 그 과정이 전광석화처럼 빠르다. 그러나 다른 때에는 그런 침체된 상태에서 빠져나오는데 평생이 걸릴 것처럼 느리다. 그러나 최근에 에너지 흐름의 삶을 배워서 돈이나 다른 어떤 좋은 것보다 즐거움을 누리는 분야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몸에 관한 영역이다. 40대 시절 나는 가장 심하게 피해자 자세로 지낼 때 척추 통증에 시달렸다. 때로 침대에서 일주일씩 나올 수가 없었다. 다른 때에는 경련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동네방네에 들리도록 비명을 질렀다. 간신히 차에 올라타고 출근하는 경우에도 종에 서 있거나 의자에 무릎을 꿇고 있어야 했다. 앉아있기가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이었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이 문제를 겨우 다스리게 되자마자 이번에는 심장박동에 문제가 생겨서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녀야 했다. 마침내 전인 치유를 하는 의사가 심한 저혈당 증세라고 진단하면서 스트레스로 인한 것 같다 라고 진단을 내렸다. 약간 조심스러운 표현이었다. 나는 정서적, 신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좋은 상태가 아니었다. 나는 이미 20년 이상 알코올 중독자 자활치료센터에서 일을 했지만 술을 마시지 않는 것 외에는 아무 효과가 없었다. 거기에 의지해서는 영적인 방향을 찾을 수 없었다. 그 당시에는 그랬다. 무척 힘들었다. 그러다가 관절이 잘 움직이지 않고 체중이 늘어나고 기력이 빠지고 시력이 나빠지고 이가 흔들리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 일반적인 노화 현상일까? 아니다. 이 모든 것은 밸브가 열리지 않고 닫힌 상태로 산다는 표시이고 나의 근원 에너지와 연결되지 않고 단절된 상태로 산다는 표시이며 긍정적인 진동보다 부정적인 진동을 내뿜는 삶을 산다는 표시였다. 이것은 늙어갈 때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침체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 몸에 그렇게 치명적인 그 부정적 진동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나는 이상한 괴물도 아니고 부정적인 것을 달고 사는 잔인하고 악한 사람도 아니었다. 실제로 나는 평범한 중상류층 가정에서 평범한 아이로 자라났다. 나는 정상적인 생활을 했고 정상적인 대학에 다녔고 정상적인 옷을 입었으며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정상적인 지역에 살면서 늘 유쾌한 표정과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정상적인 부정성이 늘 따라다녔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것이 더욱 드러났다. 때로는 즐거워했고 때로는 행복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친구들도 그랬다. 오히려 나는 낙천적인 사람의 전형이라는 평을 받았다. 그러나 나는 늘 모든 것을 걱정했다. 얼굴에는 미소를 띠고 입으로는 좋은 말을 하면서도 늘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부족한 면에 집중했다. 나도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였다. 20여 년 전 척추 통증과 저혈당 문제를 겪었으나 수년 동안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행한 지금 나는 이전보다 혈색도 좋고 느낌도 좋고 움직임도 좋고 형편도 좋다. 10대 시절에도 지금처럼 힘이 넘치지는 않았다. 내 인생 어느 때보다 이처럼 삶과 인생에서 열정을 가졌던 적이 없다.
이제 나에게는 두려움이나 걱정, 근심이 없다. 대개의 경우 돈도 쉽게 들어온다. 당신은 내가 이 부분에서 프로라고 생각할 것이다. 농담이겠지만 새로운 아이디어가 넘친다. 일도 즐겁고 쉽게 된다. 나는 대부분 내가 원하는 일을 내가 원하는 때에 한다. 부정적인 초점은 아주 잠깐 머물거나 내가 원하는 정도만 가진다. 내가 원하는 대로 더없이 행복한 날이 계속된다. 이 모든 것의 부산물은 무엇일까? 놀랍도록 좋은 건강이다. 중요한 생명줄. 요즘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사람의 신체적 건강 상태는 그 사람의 정신적 건강 상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마약 중독자도 의사 수준의 지식을 지니고 있다. 과학자들이 쥐에게 스트레스를 주었더니 암세포가 자라는 것을 관찰했다. 아기 침팬지를 어미 침팬지의 품에서 떼어놓았더니 당뇨병이 생겼다. 과학계와 의료계는 모두 몸과 정신 사이에 관계가 있음은 알고 있지만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아직 확실히 모른다. 그것이 에너지일 뿐임을 안다면 놀라지 않을까? 이런 만화가 생각난다. 환자가 누워있는 수술대 양편에 두 의사가 서 있다. 한 의사가 말한다. 종양은 떼어냈는데 열어야 할 밸브는 도대체 어딨지? 질병은 어떤 것이든지 자연 상태보다 고주파인 우리 생명의 흐름을 짓누르고 있는 부정적인 에너지에 불과하다. 그것이 세포에 손상을 입히는 것이다. 우리는 늘 조금이라도 그 생명력과 에너지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지 않으면 여기에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겨우 연결된 닫힌 밸브와 생명력이 자유롭게 흐르게 하는 활짝 열린 좋은 느낌의 밸브와는 완전히 다르다. 전자는 몸의 자연적 생명력을 굶겨 죽이는 반면에 후자는 몸을 먹여 살린다. 그러므로 평소보다 높은 진동 상태가 규칙적으로 유지되면 병이 생기거나 계속될 수 없다. 불가능한 것이다. 몸은 우주와 떨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어떤 생각을 할 때는 몸은 물론이고 다른 모든 곳으로도 진동이 퍼져나간다. 만일 그 진동이 우리 몸의 고유한 행복 프로그램과 일치되면 좋은 느낌의 밸브가 열리고 세포가 활성화한다. 그러나 부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게 되면 세포가 힘을 유지하지 못하면서 자기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세포는 우리가 소화하는 신체적 양식을 먹고 살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세포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생명력이 지닌 고주파 에너지가 없으면 결국 약해져서 일찍 죽게 되어 정상적인 복제를 하지 못하고 생명체도 건강하게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 병이 생기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누군가가 높은 주파수보다 낮은 주파수를 더 많이 흘려보낸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질병이 많은 것이다. 늘 행복한 사람을 보라. 그들은 늘 힘차고 부정적인 감정을 버린다. 그래서 그 사람은 건강하다. 아픈 사람은 생명줄로부터 어느 정도 단절되어 있다. 겉으로는 분명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걱정과 비난과 죄책감 등을 통해서 근원 에너지로 연결되는 밸브를 닫고 있다. 병이 있는 사람은 우리처럼 잘못 알고 있다. 종교심이 강하고 정직하고 바른 시민이고 좋은 친구일 수 있겠지만 더 많은 에너지가 자신의 삶에 흐르게 하지 않는다면 건강한 생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실로 질병은 예외 없이 그 높은 에너지 흐름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부정적인 감정을 끝없이 계속한 결과이다. 내가 아플 경우 지금 당신에게 질병이 있다면 나는 즉시 의사를 찾으라고 치료를 받으라고 어떤 치료 프로그램이든지 당신이 신뢰하는 곳을 찾으라고 할 것이다. 새로운 신념과 새로운 진동이 확고하게 자리 잡을 때까지는 혼란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우리는 우리 밖에 있는 것만이 낫게 해줄 수 있다는 가르침을 굳게 믿어왔다. 그래서 그 강력한 신념을 극복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는 오직 그 확신과 일치하는 행위, 즉 우리 밖에 있는 것에서 치료책을 찾는 행위가 어느 정도 치료해 줄 수 있다. 그 치료는 최소한의 치료일 뿐이다.
생각과 에너지 흐름이 변하지 않는 한 원래의 병이나 더 나쁜 것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당신이 아플 경우 어떤 병이든 극복할 수 있음을 진심으로 알기 바란다. 신체적으로 약해졌을 때 느낌을 좋게 만드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분명 가능한 일이고 또 수없이 많이 이루어져 왔다. 암으로 죽어가던 편집장 노먼 커즌스가 그랬다. 그는 나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다 라고 선언하고 웃는 상태로 살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기 몸의 주파수를 반전시키면 저절로 치유될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병원 침대에서 오직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즐거운 책을 읽고 친구들과 즐거운 대화만 하면서 암을 완전히 치료했다. 그런 다음 그 일을 중심으로 책을 썼다. 나는 그에게 그 책은 숭고한 영혼을 가진 자여승이라는 말을 하고 싶다. 커즌스의 회복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최고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질병의 근원은 유전자도 아니요, 성적 습관도 아니요, 상한고기도 아니요, 병원균 감염도 아니다. 자신의 몸에 생명력의 에너지가 흘러 연결된 사람은 절대로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 병을 일으키는 것은 건강과 행복에 절대로 중요한 생명의 근원 에너지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병에 걸렸을 때, 특별히 중한 병에 걸린 것 같을 때 가장 자연스럽게 하는 일은 즉시 의사에게 달려가면서 그 상태에 관한 생각을 그치지 않는 것이다. 당연한 반응이겠지만 우리는 두려워한다. 그러나 질병에 끝없이 부정적으로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그 상태를 뒤집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더 높은 주파수의 치료 능력을 단절해버린다. 병이 준비되는 시간, 병이든 사고이든 갑자기 생기지는 않는다. 대체로 불행한 일은 수년 동안에 걸쳐 요리되는 시기를 거친다. 지금 당신의 상황은 수년 동안 낮은 에너지 상태에 머문 결과라는 것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만 생기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심각한 사고를 당했다면 아무 이유 없이 생긴 것이 아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당신의 사고 습관이 가족을 향한 분노, 환경에 관한 불평, 인정을 향한 초조함, 실패의 두려움, 비난, 돈 걱정, 죄책감 등 저주파로 기울어져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지 않았다면 그런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부정적인 힘은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소용돌이가 된 다음 동일한 주파수를 지닌 다른 사람의 소리곱새 주파수와 결합한다. 저주파 에너지가 원인이다. 질병 때문이든 사고 때문이든 몸이 상하는 것은 그것이 수주간 혹은 수년 동안 쌓인 결과이다. 강도 역시 중요하다. 수년에 걸쳐 약한 부정적 진동이 계속되었더라도 여전히 부정적 진동이다. 그래서 몸이 약한 문제를 나타내는 반응을 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부정적 흐름이 강력하게 유지되면 심한 질병이나 큰 사고를 당하게 된다. 그러나 신체적 문제가 어떻든 진동이 몸에 영향을 준 결과이기 때문에 문제 발생에 걸린 시간보다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다. 가정놀이. 질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생각을 유도해 세포가 재생 과정을 시작하게 하는데 필요한 높은 진동을 만들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것을 치료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은 없다. 하지만 에너지가 변화되어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은 시작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는 시작이다. 이것은 새로운 각본을 쓰는 방법과 아주 비슷하지만 오래되고 깊이 뿌리내린 신념의 창고를 열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준 것이다. 이제 우리는 가족놀이라는 꼬마들이 하는 놀이를 해볼 것이다. 약속하지만 이 놀이를 진심으로 그리고 열심히 한다면 밸브가 열릴 것이다. 첫 번째 놀이를 해보자. 가족놀이 1. 만일 뭐뭐 하면.
먼저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게 한 다음 그 원한 내면의 미소로부터 즐거움으로 나아간다. 그 단계가 이루어지면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 지금 하려는 게임이 만일 뭐뭐 하면이기 때문이다. 만일 뭐뭐 하면 나는 무엇을 하겠는가? 만일 뭐뭐 하면 나는 어디로 가겠는가? 만일 뭐뭐 하면 나는 어떻게 놀겠는가? 만일 말처럼 건강하다면, 만일 젊고 잘생겼다면, 만일 이전처럼 혹은 원했던 것처럼 활달하고 힘이 넘치는 젊은이라면, 만일 3가지 소원이 있는데 뭐든지 할 수 있고 가질 수 있다면, 이 놀이에 몰입해 즐거움을 느끼고 홍수 같은 흥이 넘칠 때까지 계속하라. 만일 이 게임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느껴진다면 당신은 경직된 성인으로 부정적 진동을 가진 사람이라는 분명한 표시이다. 가족놀이 2. 그때는 당신이 실제로 진동면에서 건강하고 행복했던 때와 그때의 신나는 느낌을 생각한다. 어쩌면 방과 후 얼음이 연못에서 아이스 하키를 할 때일 수도 있고 고등학교 시절 응원할 때일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여름날 한적한 개울에서 한가롭게 물풀을 뒤질 때이거나 골프장에서 친구들과 봅슬레이를 하던 때이거나 달밤에 첫사랑과 풀숲에서 속삭일 때일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때이든 그때의 행복한 느낌으로 돌아가도록 하라. 가족놀이 3. 결합하기. 이번에는 2가지를 합쳐서 두 느낌을 오가며 만일 뭐뭐 하면과 그때는을 통합해 하나의 느낌이 되게 한다. 이들이 행복한 진동의 하모니로 결합되어 그때는의 즐거운 느낌이 만일 뭐뭐 하면에 희망하는 결과에 덧입혀지게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의 결과를 얻는 것이다. 병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데 집중하면서 동시에 행복으로 통하는 밸브가 열리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법이다. 하물며 돈이 없다는 데 집중하면서 돈의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것 아니면 저것. 밸브가 닫히거나 열리거나 둘 중 하나여야 한다. 좋은 느낌을 가짐으로써 생명력이 당신을 통해 흐르도록 하든지 아니면 겁에 질림으로써 생명의 흐름을 단절하고 질병이 계속되게 하라. 암은 절대로 죽음의 원인이 아니다. 두려움과 분노, 비난 등의 부정적인 진동을 통해 생명력을 단절시키는 일이 우리 몸을 죽인다. 진심으로 만일 뭐뭐 하면과 그때는 놀이를 하면서 경직된 어른의 습관을 멈추면 신체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필요한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순간 당신은 과거처럼 혹은 원하는 것처럼 건강한 몸을 느낀다. 그런 다음에는 자신의 전체에서 그 느낌을 느낄 수 있게 되면 숲속에 서 있는 나무처럼 분명하게 지금 그 생각의 소용돌이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될 것이다. 숲속에 들어가 나무를 보지 않아도 나무는 거기에 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무시하지 말라. 자주 그 생각의 장소로 들어가 당신이 창조한 이 새 몸의 모습을 점검하라. 놀이를 통해 얻는 느낌을 늘 간직하라. 그 즐거운 느낌을 가지고 새 몸으로 다가가 그 생김새와 느낌, 움직임, 냄새를 확인해 보라. 가정하고 가정하며 느낌에 이르도록 하라. 지금 몸이 아픈 상태라면 고통이 줄어들 때까지 잠시 기다렸다가 가정놀이로 치유하는 시간을 보내라. 할 수 있는 한 자주 그렇게 하라. 그런 다음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라. 즉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주가 자기 일을 하도록 맡겨라. 외모 바꾸기. 최근 강연 중에 늘 그렇듯이 질문을 받았다. 자신이 뚱뚱하다는 것이 분명하게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날씬하게 느끼는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다. 이거 역시 가족놀이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뚱뚱하다고 느끼고 있어서 자신이 날씬하다는 생각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런 놀이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뒤쪽에 앉아있던 여성 한 분이 열심히 손을 흔들더니 마치 복권에 당첨된 것 같이 흥분된 어조로 말했다. 그 여성은 분명하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전곡을 찌르는 말이었다. 그 여성은 몸무게를 상당히 줄이기 원해서 흔히들 하는 다이어트를 했는데 우리 모두가 그러는 것처럼 빠졌다가 다시 들고 빠졌다가 다시 들기를 반복했던 것 같다. 마침내 그 여성은 날씬해진 자기 모습을 그림으로 시각화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시도했지만 그림을 놓고 감정의 생기를 불어넣는 것 외에는 아무 소득이 없었다. 그 후에도 온갖 일을 다 해보았다. 먼저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좋은 시도였지만 뚱뚱하다는 느낌을 가진 상태에서는 운동하러 가고 싶은 욕구조차 생기지 않음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무게에 집중하는 한 굳은 다이어트 결심은 처음에 조금 효과가 있다가 금세 사라지고 말았다. 그래서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 가족놀이를 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억지로 자신이 원하는 몸무게를 느꼈다. 효과가 있었다. 계속해서 날씬하다고 느끼면서 뚱뚱하다는 데 집중하지 않자 상대적으로 쉽게 다이어트를 계속할 수 있었고 운동하러 가기 위해 자신과 싸우지 않아도 되었다. 내가 보기에 그 여성의 이전 몸무게가 어땠는지 모르지만 내가 본 이 아름다운 여성은 완벽한 화보형 몸매였다. 이것은 단순히 날씬해지거나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원한다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초점을 바꾸고 느낌을 바꾸고 또다시 초점을 바꾸고 느낌을 바꾸는 일을 반복해야 한다. 뚱뚱하든 날씬하든 아프든 건강하든 적절한 느낌이 동반된다면 몸은 반드시 자신이 주는 이미지에 반응한다. 몸 안에 있는 것을 바꾸는 비결은 초점을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에서 원하는 것으로 옮기고 원하는 것을 느끼는 상태로 들어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 다음에는 우주의 법칙이 작동해 그 느낀 것을 실현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물론 자신이 그것을 억누르면 안 된다. 잘못된 것과 치료. 의사가 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한 의사를 멀리하면 안 된다. 나는 건강과 몸 상태는 극적으로 회복되었지만 지금 나의 마음이 허락하는 것과 허락하지 않는 것을 알기에 지금도 가끔 의사를 찾는다. 하지만 이에 관해 잠시 생각해보자. 의사는 무엇을 위해 훈련받았는가? 치료하기 위해서인가? 물론 그것이 목적이다. 다만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찾을 때만 그렇다. 잘못된 것을 다루는 것은 그들이 하는 일이며 그들이 존재 이유이다. 그렇다. 그들은 도와주기를 원한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찾지 못하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잘못된 것이 그들이 찾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그들은 끌어들인다. 의사들이 보기에 우리가 병들기 직전이거나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가 암 초기이거나 가망이 없는 상태인데도 말이다. 의료에 종사하는 분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다. 그들은 이제 건강의 과정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훌륭한 집단이다. 그러나 그들과 합세해 우리가 제거하기 원하는 것을 끌어들이는 일을 할 필요는 없다. 또한 두려워 밸브를 닫은 채 그들을 찾을 필요도 없다. 만일 당신이 어떤 병의 초기 상태라는 말을 듣고 두려움에 빠졌다면 마음을 차분히 하고 당신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살펴보기 바란다. 당신은 두려움을 가짐으로써 밸브를 닫고 부정적인 것을 끌어당기고 있다. 그래서 의사가 송구한 것을 성취해 가고 있다. 세상 모든 의사는 병 진단을 내리면 병세가 악화된다는 것을 안다. 그렇게 상상한다. 아무튼 의사를 찾아가라. 하지만 당신의 반응과 두려움, 신념, 부정 등을 잘 살펴라. 당신의 밸브를 살피라는 말이다. 낮은 치료율 따위는 내버리라. 그 외에 질병과 관련한 이상한 통계도 버리라. 이렇게 함으로써 의사는 병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지금까지 세상을 창조하는 긍정적 에너지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 우리는 이 에너지에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활짝 열린 상태로 연결된 경우는 드물다. 우리의 몸이 생명의 그 원초적 힘의 연장이라면 죽는 이유는 무엇인가?
당신이 배우라고 해보자. 당신은 의상을 갖추고 무대에 올라 극중 인물이 되는 즐거움을 누린다. 극이 끝나면 의상과 역할을 벗어버리지만 여전히 당신은 당신이다. 당신의 확장된 자아도 마찬가지이다. 그 자아가 지금 당신의 몸을 입고 연기를 하면서 배우고 즐기고 경험하고 있다. 이것이 실증나면 다른 일을 하겠지만 촛불처럼 꺼지지는 않는다. 그럴 수가 없다. 순수한 에너지이므로 그 에너지를 소멸시킬 수 없는 것이다. 에너지는 신체의 세포를 소멸시킬 수 없지만 우리의 부정적인 진동은 소멸시킬 수 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몸 상태의 두려움을 가지고 집중해서 우리의 더 큰 에너지 간의 연결을 줄이고 제한하면 세포가 생명력의 부족으로 시들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 몸이 겨우 생존하는 상태로 약화되어 결국에는 계속된 세포의 질식으로 죽어갈 것이다. 그러나 몸만 죽을 뿐 바로 당신인 생명력은 죽지 않는다. 이런 질식 상태에서는 생명력을 계속 공급받아야만 하는 세포가 몸 전체에 퍼진 부정적인 진동에 다르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세포가 그 중요한 에너지 결핍과 타협했기 때문에 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내버려둘 수밖에 없다. 생명력의 제약이 지속되면 세포는 이제 재생산도 할 수 없게 된다. 그 지점에 이르면 세포는 물리적으로 존재하기를 중단하고 그들의 근원인 순수한 긍정 에너지로 되돌아간다. 당신도 그렇게 된다. 그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한다. 그러나 존재하기를 멈추는 것은 당신의 물리적 형태이지 당신은 아니다. 과학자들은 몸은 지금보다 훨씬 오래, 어쩌면 수백 년 동안 살 수 있음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당연시하는 이 놀라운 도구는 연료가 없으면 계속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향한 흥분을 멈추게 되어 에너지가 그들을 통해 흐르지 않게 되면 죽음이라는 결과가 따르게 된다. 그러나 몸만 죽을 뿐 당신이 죽는 것은 아니다. 당신을 죽이는 것은 담배에서 나오는 연기가 아니다. 생명이 생명선을 통해 흐르도록 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을 죽이는 것은 심장마비가 아니다. 먼저 생명이 흐르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마비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그 생명력이 끊임없이 그리고 자유롭게 당신을 통해 흐르게 하라. 그러면 매일 아침 청산가리를 마셔도 딸꾹질 한 번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계속 진동하기를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더 강하게 진동하기 위해 버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사실이 흥미롭지 않은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학습된 반응으로 오래전 권력이나 종교 등으로 대중 지배게임을 원했던 사람들의 권력욕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것이 성공한 것이다. 많은 사람이 죽음 같은 것을 두려워하도록 만들면 그들을 원하는 대로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마귀와 악, 지옥, 하늘의 심판자 같은 헛소문이 생기게 되었다. 두려움을 통해 통제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에너지는 죽지 않으며 또 우리 모두는 에너지의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엄청난 시간 낭비로서 부정적인 에너지 외에는 만들어내지 못한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도록 가르침을 받았기에 사는 법을 잊어버렸다. 그러나 당신이 의상을 바꾸기로 결정하면 일어나는 일은 물리적인 것으로부터의 결별, 몸으로부터 단절에 불과한 것이다. 진정한 당신은 없어지지 않는다. 당신의 그 부분은 끝없이 영원한 의식인 당신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이라고 잘못 부르고 있는 것은 단순히 한 주파수에서 다른 주파수로 초점이 이동되는 것에 불과하다. 당신이 다시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은가? 아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는가? 그러나 당신의 존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그럴 수 없다. 당신은 지금 여기 이 운동장에서 뛰어다니는 지속적인 생명 에너지이다. 당신은 건강이라는 순수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그 에너지를 없앨 수 없다. 이 두려움을 잠재우는 일은 작은 일이 아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모두 원하는 것으로 바꾸어도 죽음이라는 가시를 남겨놓는다면 두려움의 진동이 여전히 즐거운 건강으로 올라가는 일은 물론이고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다. 더 쉬운 방법은 인간이 만들어낸 이 끔찍한 신화에 대한 두려움을 중단하고 모든 것의 본질인 우리의 더 큰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러면 바로 지금 이 작은 세상에서 본래의 목적대로 지배할 수 있는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공동 창조자다. 오래전 친한 친구의 어머니가 희한한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분은 남편과 함께 고속도로 밑을 통과하고 있었는데 어떤 아이가 교차로 위에서 던진 돌이 조수석 창을 깨고 들어가 그분이 즉사하게 만든 것이다. 끔찍한 우연의 일치로 보이지 않는가? 운이 나쁜 것일까? 주사위가 나쁘게 나온 것일까?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공동 창조한 일이다. 첫째, 그분이나 남편이 그들의 안내자를 따랐더라면 다른 길로 갔거나 나중에 갔거나 차를 타지 않았을 것이다. 둘째,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은 순간에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고나 질병, 재난처럼 이런 일은 오랜 시간 진동을 통해 준비된 끝에 발생한다. 그분은 오랫동안 닫힌 밸브를 유지해왔다. 상냥하게 미소 짓고 즐겁게 대화하면서도 속으로는 자신의 인생을 깊이 원망하고 있었다. 그분은 오랫동안 행복의 흐름을 강하게 저항해온 대표적인 희생자였다. 가해자도 그런 아이였다. 그러면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누구의 진동이 이 사건의 책임일까? 오랫동안 은밀하게 비관론을 지켜온 그 부인일까? 아니면 아이일까? 소위 갑작스러운 사건이 늘 그렇듯이 그분을 끌어들인 것은 그분 자신의 진동이었다. 물론 공동으로 만들어낸 일이긴 하다. 그분은 특정 주파수를 내보내어 그와 비슷한 진동을 가진 모든 것을 끌어들이고 있었다. 이번 경우는 자신에게 좋은 것은 아니었다. 단순한 물리적 법칙이다. 하나의 소리곱새를 치면 같은 파장을 지닌 다른 소리곱새가 모두 반응하게 되는 것이다. 1에서 10까지 척도가 있는데 10은 완전히 열린 상태라고 하자. 친구 어머니는 걱정하는 삶 때문에 가끔 파괴적인 사 정도로 감정적인 진동을 하게 되었다. 반면에 그 어린아이는 단지 몇 년 동안 또래 친구 사이에서 열등감을 느끼며 자기 삶의 분노를 느꼈다. 그러나 그의 감정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끌어들이는 힘을 가지게 되어 그도 역시 동일하게 파괴적인 사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두 사람의 길이 일치했다. 조만간 그는 동일한 진동을 하며 사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났을 것이다. 친구 어머니의 경우 돌에 맞지 않았다면 사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서 동일하게 끔찍한 일을 당했을 것이다. 산소 공급줄이 끊어진 다이버처럼 이 어린아이는 자신의 공급원과 단절된 고통과 분노에 휩싸였다. 친구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마침내 각기 나름의 고통 가운데서 서로 끌어당겨서 전형적인 공동 창조를 하게 된 것이다. 그분은 자신의 운명을 끌어들였고 그 아이도 자신의 운명을 끌어들인 것이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서로 주파수가 일치하면 서로 끌어당기는 일이 시작된다. 사건이나 사람, 환경 등 어떤 것이 먼저 우리에게로 올까? 강도가 가장 센 것이다. 그래서 끌어당겨 합치고 끌어당겨 합치는 일을 반복하다가 그 일에 지치게 되면 결국 친구 어머니처럼 죽게 된다. 그러지 않으려면 주파수를 바꿔야 한다. 둘 이상이 관련된 사고일 경우 여럿이 연합해 부정적인 끌어당김을 한 것이다. 자기 스스로 부정적 감정을 가질 정도가 안 되는 어린아이가 당한 사고일 경우 그 어린아이는 자신의 환경에서 진동을 가져온 것이다. 비행기 추락일 경우에는 탑승한 모든 사람이 그 사고를 끌어들인 것이다. 재난이나 질병, 불행은 모두 부정적인 감정이 오랜 시간에 걸쳐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만든 것이다. 그런 부정적인 소용돌이가 결합돼 강한 자기력을 띠므로써 비행기 날개에 얼음이 얼어 추락하게 하거나 버스의 브레이크가 파열되어 언덕에서 떨어지게 하거나 화재가 행복한 삶을 앗아가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우리가 생명력과 단절된 채 살아간다면 조만간 자동차나 홍수, 기차, 토네이도 같은 것이 우리를 덮칠 것이다. 사람들은 토네이도가 이 집은 부수고 다른 집은 내버려 두었는지 의아해한다. 이제 그 이유를 알겠는가? 만일 차에 간단한 흠집만 생겼다면 당신의 밸브가 조금만 열린 것이다. 만일 당신과 차가 모두 박살났다면 당신의 밸브가 완전히 닫혔기 때문일 것이다. 비탈길에서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다면 당신의 밸브가 조금만 열렸기 때문이다. 몸 전체가 고장났다면 당신의 밸브가 거의 닫혔기 때문이다. 계속 말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이 밸브가 닫혀 생기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우연히 생기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이다. 복권 당첨도, 새로운 애인도, 질병도, 자연재해도 우연이 아니다. 모두 다 우리의 느낌과 진동으로 끌어당긴 것이다. 우리 자신의 진동으로 끌어당기지 않는 한 이 세상 어떤 것도 발생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혹시 당신이 평생 짜증에 찌든 삶을 살았다 해도 성급하게 공포에 빠지지 말기 바란다.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암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자동적인 것은 아니다. 기쁨을 찾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밸브가 열린 진동으로 지나간 날들의 침울함을 극복할 수 있다. 간단한 자동차 사고를 당할 수 있겠지만 그게 전부일 것이다. 큰일이 아닐 것이다. 아니면 간단한 감기에 걸릴 수 있겠지만 큰일이 아닐 것이다. 이런 것은 행복 주파수에 대한 저항이 아직 남아있음을 알려주는 것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주로 끌어당기는 장본인은 누구일까? 우리가 항상 장본인이다. 우리의 느낌, 밸브, 저항이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우리가 부정적인 것을 끌어당기고 있다면 우리가 부정적인 진동을 하여 다른 사람이나 물건을 우리 공간으로 끌어들여서 시간을 초월한 공동 창조의 춤을 추기 때문이다. 행복에 초점을 맞춰라.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우리는 아프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늙거나 죽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계속 부정적 감정으로 행복 스위치를 꺼서 세포가 그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되게 함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알고 싶을 것이다. 만일 당신이 나는 건강을 원한다 라고 하면서도 주된 진동은 도와주세요. 나는 아프기를 원하지 않아요. 라는 것이면 당신은 어느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는가? 만일 당신이 아파서 방어하는 자세로 결단코 이것을 물리칠 거야. 나는 이 싸움에서 이길 거야 라고 한다면 당신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당신을 사랑한다 해도, 당신이 가난한 사람들을 아무리 많이 도와줘도, 당신이 아무리 사업을 잘 경영해도, 당신이 아무리 쾌활하고 밝은 사람이라도 어떤 종류든 부정적인 진동이 어투에라도 배어있다면 당신은 그와 같은 종류를 끌어당기게 된다. 당연히 사회 대중 다수의 주된 진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우리는 매우 부정적인 그 에너지가 우리를 지배하게 내버려 둠으로써 그것이 우리를 쳐서 마치 키도 없이 폭풍 속에 떠밀려가는 배처럼 흔들리게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당신은 대중 다수의 의식이나 한 개인의 부정적 에너지의 희생자가 될 필요가 없다. 의사나 가족, 친구, 애인, 주위 사람의 희생자가 될 필요가 없다. 매일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당신의 몸과 건강, 외모, 삶에 대해 새로운 각본을 쓰라. 그리고 그렇게 된 것처럼 가정하라. 가정하는 것을 느끼는 장소로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흘려보내고 기쁨의 주파수로 진동하여 이전의 당신을 극복하라. 당신의 몸이 즐거움으로 반응할 뿐 아니라 사고도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기가 쉬울까? 아니다. 극심한 병이나 고통, 원하지 않는 체중 등으로부터 초점을 바꾸는 일은 절대로 쉽지 않다. 그러나 한 번에 조금씩 자신에게 말을 할 수 있다. 한 번에 조금씩 밸브를 열어 몸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당신은 몸보다 훨씬 위대하다. 그러므로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라. 모든 일에 더 많이 웃고 즐기라.
원하는 몸을 가지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단 하나 있다.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처음에는 한 번에 조금씩 시도하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몸도 가족도 오래된 의심도 극복할 수 있다. 오직 행복한 상태에 초점을 맞추라. 결국 그것이 건강이고 행복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